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제가 전자책을 구매한 지도 벌써 한 달가량이 지났는데요. 한 달 동안 전자책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찐 후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자책을 구매하기까지 제가 많은 비교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현재 유명한 이북 리더기로는 팔마, 크레마, 그리고 리디에서 나온 제품들, 그리고 이 오닉스 북스 포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팔마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다소 비쌌기 때문에 바로 탈락을 했습니다. 팔마의 경우에는 여기가 좁아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장이 한 호흡으로 길게 이어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소 작다는 인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후기가 좋은 제품이지만 저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 아쉽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크레마는 예스24에서 나온 전자책 이북 리더기의 종류인데요. 사운드의 경우에는 오래됐습니다. 운영 체제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카르타지는 물리키가 있지만 저는 물리키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운영 체제가 마찬가지로 오래되었다는 점 때문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디에서 나온 제품은 이미 단종이 되었다고 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리디 어플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때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리디 어플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한 제품은 오닉스 포크 6인데요. 가성비가 좋은 이북 리더기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네이버에 보시면 반글화, 즉 중국에서 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한글화하는 과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관문이 이북 리더기를 받은 후에 밀리의 서재를 깔고 한글 버전으로 바꾸는 것인데 요거 두 개만 잘 하시면 사용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북 리더기를 구매한 다음에 다이소에서 이 키티 파우치 큰 것을 구매했는데요. 이게 스펀지도 나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사이즈가 딱 맞아서 이렇게 휴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KT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밀리의 서재를 또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북 리더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 저는 책을 읽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자칭 타칭 완전 집순이 ISFP인데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있는 동안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불을 켤 필요도 없고 눈의 피로도 덜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이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책을 읽을 때보다 훨씬 눈이 편합니다. 그래도 전자기기인데 눈이 똑같이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눈이 굉장히 편하고 정말 하루 종일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밀리의 서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책을 로딩하시면 자간과 줄 간격을 모두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라식을 해서 글자가 지금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 자간 행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눈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북 리더기를 꼭 사야 한다. 사면 무조건 만족한다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나는 이북 리더기 없이도 1년에 책을 10권 정도 읽는다. 당장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당신의 삶을 바꿔줄 혁명템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누워있는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넓은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는 매체잖아요. 책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집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자취를 하고 계시거나 원룸에 살고 계셔서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특히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해외로 나갈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한국어 책에 대한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자책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전자책 사는 거 한 번쯤 다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밀리의 서재나 전자책 어플을 깔아봤지만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재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책의 재미를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다 하는 분들께도 잠깐 멈추시고 종이책을 더 많이 읽어서 자신의 독서 취향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넓은 분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분야와 좋아하는 장르, 작가가 명확하게 있으면 전자책이 책을 더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 막 입문하는데 제 기준으로 거금인 돈을 들여서 이북 리더기부터 산다? 이거는 잠시 멈추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책 추천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에세이 분야입니다. 에세이 분야에서는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HSP, Highly Sensitive Person인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저는 저 스스로 되게 둔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의 짧은 생활을 거치면서 제가 이 개인 공간, 퍼스널 스페이스가 확보가 안 되는 것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소리나 갑작스러운 경적 소리, 빛 이런 거에 조금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몸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증상들도 있었고요. 이제 HSP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가이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막 힘 빼고 살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좀 실전적으로 너가 HSP인 걸 받아들이고 너를 너무 긴장하는 상황 속에 두지 말라는 명확한 액션 가이드를 줘서 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정형의 삶인데요. 파리를 사랑하는 작가님께서 파리에 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여행 에세이입니다. 제가 파리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파리에서 느꼈던 여유, 한적함, 그리고 자유로움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잘 담은 에세이여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파리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도시이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또 한없이 좋아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대리만족 그리고 파리 여행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튼 여름이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시리즈 자체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에세이 계열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작가의 생각과 이야기를 전해주는 아무튼 시리즈를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SP여서 더운 것도 싫어요. 더운 게 너무 싫어서 여름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견디기 위해서 아무튼 여름이라는 책이 있길래 여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름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 걸까? 이게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여름의 생동감, 푸릇푸릇함, 내가 여름이면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에세이에서 또 한 거 추천드리자면 겨울의 언어, 이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제 삶과 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저와 꼭 닮은 이 겨울의 언어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무튼 여름이 여름을 사랑하게 되는 책이라면 겨울의 언어는 우리가 겨울에 창문을 열면 아주 차가운 바람이 코를 지나치잖아요. 그 겨울이 왔음을 느끼는 감각, 겨울이 왔음을 느껴보는 것, 그것이 이 책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불안은 익숙한 나의 집,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구절과 그대로 산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탓하지도 않을 테다. 하지만 평생 자의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나는 늘 기다리고 있었다. 바다가 저기에 있었고 들어가 보지 않고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이런 것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잘된 삶을 살 생각이 없었다. 사람들이 응당 생각하는 인생의 순서, 사회적인 성공과 발맞추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이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렸고 그때 만났던 문장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문장을 만나면 그 순간과 이 문장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평일도 인생이니까 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면 사실 월화수목금 10시부터 7시까지는 내가 회사에 소속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9시가 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되고 이 쳇바퀴처럼 흘러가는 하루들 속에서 일주일 중에 이틀만 온전히 나로 살아간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기분이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어서 사회초년생이었던 시절에 굉장히 힘들고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그 평일에서 나의 기쁨,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관점의 변화를 준 책이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드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소설입니다. 소설은 먼저 직장 생활 얘기를 했으니까 직장 상사 악령 퇴치부와 얼럭키 스타트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소설이라는 게 이런 거였지, 이야기라는 게 이런 맛이었지 하면서 가볍게 킬링타임처럼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조금 더 SF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Thanks God It's Friday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물 책으로도 가지고 있는 눈부신 안부, 백수린 작가님의 눈부신 안부라는 책도 소설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눈부신 안부를 읽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희망을 얘기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백수린 작가님의 문장이 삶을 조금 더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용기를 주는 책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문장이 이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엔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결국엔 자꾸 나아지는 쪽으로 뻗어가? 라는 책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고 있거나 가족 간에서 느껴지는 여성 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은 곳에서 만나요. 이 책도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죽어서도 머무는 사랑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여서요. 간단한 줄거리를 훑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진영 작가님의 소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저는 쓰게 될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진영 유니버스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최진영 작가님이 말하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도 다음으로 나아가려는 그 원동력, 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구의 증명은 이토록 깊고 처절한 사랑이 있을 수 있구나, 애절한 사랑이 있을 수 있구나를 보여준다면 해가 지는 곳으로나 내가 되는 꿈이나 쓰게 될 것에서는 나의 삶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삶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또 다음은 있다는 거를 계속 알려주는 작가님이어서 쓰게 될 것의 단편 소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소설을 정말 좋아해서 급류가 요새 또 핫하잖아요. 급류를 밀리의 서재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 입문 분야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류하고 나누고 개념화하는 것이 어쩌면 부질없을 수도 있다. 누구의 시선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앞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뒷부분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꼭 참고 한번 읽어보심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명상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명상록은 제가 삶이 힘들 때마다 찾아보는 책이에요. 저는 종교가 따로 없는데요. 그래서 책이 저에게는 종교이자 위로이자 인생을 살아갈 구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삶이 힘들 때 옛날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왜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는 책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산다.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성 철학자들의 철학과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는 책인데요. 철학사를 긴 흐름으로 보면 거기서 위대한 여성 철학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책을 찾기도 힘들고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철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성이 철학한다는 것이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으니까요. 한번 꼭꼭 씹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해 읽었던 책인데요.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가 세계대전 당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사회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사회 모습과 면면이 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책들과 함께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책 속에서 즐거운 유영을 하시기를 응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안녕!